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누르신 당신이라면 아마도 요즘 마음이 아주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엔 너무 오래 버텨왔고 상실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정리가 안 된 무언가를 가슴에 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무게를 잘 압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웃다가도 밤만 되면 되풀이되는 질문들. 왜 나만 이런 걸까? 언제쯤 끝날까?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누군가는 격려를 건네고 또 누군가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그 일로 시작해서 그 일로 끝나곤 합니다. 그 간극이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외롭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잘해보자는 다짐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실패하고 잃어본 사람만이 알아보는 몇 가지 장면을 조용히 꺼내어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동행을, 격려가 아니라 공감을 건네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구석에라도 닿는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이 영상이 비슷한 밤을 건너는 다른 사람에게도 닿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애써 괜찮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무너진 마음을 억지로 추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 온 당신의 마음 그대로 잠시 이 자리에 함께 앉아봅시다. 처음에는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 조금 안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잠깐 멈춘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흐름이 올 거라고,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웠고 아직 그 말을 꺼내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줄었습니다. 자주 오던 메시지가 뜸해지고 함께하던 약속들이 하나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물을 때면 질문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요즘 어때? 라는 평범한 인사 뒤에 숨은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묻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괜히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까봐,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렇게 침묵이 쌓여갔습니다. 실패는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안에서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천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결과로서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 변화로, 대화의 어색한 침묵으로, 피하는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일이구나. 실패는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었고 익숙했던 관계들이 재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모든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은 그렇게 흘러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 잘못은 아니잖아. 누군가 건넨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위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면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요? 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두렵고 왜 고개를 들기가 어려운 걸까요? 책임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제 잘못이라면 고치면 되고 다음엔 더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이 아니라는 건
이 상황을 제가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이고 동시에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지 모른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실패 앞에서는 책임이 없어도 자존심은 다칩니다.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남습니다. 창피함과 억울함이 뒤섞이고 분노와 체념이 교차합니다. 이 감정들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 실패를 더 오래 끌고 갑니다. 말로 정리되지 않는 감정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했던 건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시간, 아무 말 없이도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 온기였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정확한 위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공감과 이해를 건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로가 아닙니다. 실패를 미화하지도 않고 상실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입니다. 어떤 실패는 정말로 아무 의미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킬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모든 실패가 그런 건 아닙니다. 교훈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냥 잃은 채로 끝나는 실패도 있습니다. 시간과 돈과 관계를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빈손뿐인 경험. 아무리 되짚어봐도 배울 게 보이지 않는 시간들. 그런 실패를 억지로 의미 있게 만들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위로처럼, 주문처럼, 믿음처럼.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실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남습니다. 기억 속에 몸의 감각으로 이유 없이 가라앉는 어느 오후처럼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특정한 냄새나 음악이나 계절이 되면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시간이 희석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직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아직 아픈데 다 지난 일인 척. 그 거짓말이 오히려 회복을 늦춥니다. 진짜 회복은 이제 괜찮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아프다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실은 실패보다 더 조용합니다. 실패에는 적어도 결과가 있고 끝이 보이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은 다릅니다. 통보도 없고 마침표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무언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늘 하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늘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늘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일시적인 것일 거라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알게 됩니다. 이건 잠깐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깨달음조차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 식탁에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저녁 무렵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날씨도 평소와 같고 시간도 그대로 흐릅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웃고 카페는 여전히 분주하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제 안에서는 무언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세상은 1mm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나 혼자만 다른 세계에 갇힌 것 같습니다. 이 괴리가 상실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상실은 이렇게 개인적인 속도로 옵니다.
누군가는 일주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누군가는 1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속도를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따라오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의로 말합니다. 이제 좀 잊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시간이 약이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고 때로는 안타까움도 묻어납니다. 당신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제 상실이 마치 제 의지로 선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더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실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잊어야 한다는 규칙도 1년이 지나면 괜찮아져야 한다는 법칙도 없습니다. 빨리 잊는다고 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아파한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한 달 만에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5년이 지나도 특정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 둘 중 누가 더 옳고 그른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있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 일을 내 삶의 전부로 만들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상실을 끌어안고 살아도 됩니다.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때때로 꺼내어 바라보고 여전히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상실이 오늘의 나까지 결정하게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선택을 가로막지 않도록 과거의 상실이 현재의 가능성을 지우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말이 쉬워 보인다면 아마 아직 충분히 아파보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정말로 깊은 상실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알 것입니다. 그날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숫자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손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고 앱을 열었고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화면은 차분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사실만을 담담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가장 실감났습니다. 그동안 실패는 어딘가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속 불안, 막연한 걱정, 잠 못 드는 밤들, 전부 느낌이었고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실패가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 같다가 아니라 이것이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고 붉은 글씨로 알림이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히듯 창이 내려가듯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그 순간 이후로 저는 숫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잔고가 그냥 돈이었습니다. 얼마를 쓸 수 있고 얼마가 남았고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보였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몇 개월을 더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더 이렇게 보내야 할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계산하고 최소한으로 줄인 생활비를 빼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안하면 남은 건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혹은 6개월.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실패는 이렇게 계산으로 다가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산술로, 추상이 아니라 구체로, 언젠가가 아니라 정확한 날짜로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끄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화면을 멈추거나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거나 아예 유튜브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희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라는 따뜻한 결말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 뒤에는 반드시 의미가 온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실패와 상실을 겪은 뒤에도 삶은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일도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고, 먹어야 하니까 먹고, 출근해야 하니까 출근합니다. 마음은 그보다 한참 뒤에 따라옵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뒤에 말입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과정을 너무 쉽게 말로 정리하려 합니다. 이제 극복했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더 강해졌어요.처럼 깔끔한 문장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마치 실패와 상실이 하나의 에피소드이고 우리는 그걸 통과한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버티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기는 날들,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 이미 지쳐버리는 오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나버린 저녁들. 그게 회복의 대부분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극적이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실패와 상실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계획하거나 기다린 것도 아닌데 어느 평범한 오후에 그냥 옵니다. 처음에는 그 순간이 왔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잔이 비어 있고 그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순간은 짧습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길을 걷다가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몇 초,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는 몇 분,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다가 웃음이 나오는 순간, 5분일 수도 10분일 수도 어쩌면 단 1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패도 상실도 그 무게도 잠시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구나. 실패는 여전히 제 옆에 있고 상실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제 모든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그것들을 잊을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안에 아직 다른 감정들이 숨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그 깨달음조차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나 지금 괜찮네. 라고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그저 흐르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실패와 상실은 지금도 당신 하루의 전부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아직 아프지만 더 이상 유일한 이야기는 아니게 되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걸 견뎌왔습니다.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두려웠던 시간, 상실을 인정하면 정말 끝날 것 같았던 순간, 하루하루가 버티기만으로도 벅찼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도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극복해야 하고 털어내야 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나이에는 이겨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실패와 상실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늘 아침을 맞이하고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 것. 그게 약함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굳이 지금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합니다.